안녕하십니까. 하방촌입니다. 오늘은 명당하고 풍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풍수용품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여러 가지 내용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중요한 부분은 해드린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추출해서 이제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쪽으로 갈까 합니다. 자, 오늘 풍령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가풍수를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현가풍수는 말 그대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보여지는 대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현가라고 말을 하면 형상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이기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을 또 읽어내는 그런 게 들어 있는데, 형상이 없이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상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 자, 풀어내서 이제 길하다, 흉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기륭정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체에 해당되는 이런 보여지는 또 육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 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좀 판단할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내가 땅을 고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사신사 개념, 현가풍수 중에서 사신사 개념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룡과 백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뭐 내용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개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명당은 전주작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전주작이라고 외워서 사용을 하는데요. 앞쪽은 주작에 해당이 된다, 명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당이 있고 뒤쪽은 이제 현무에 해당이 되고요. 현무가 있습니다. 현무 또는 이제 풍수학적으로는 이제 후고라고 합니다. 후고, 기댈 수 있는 의자 등받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현무이기 때문에 후고, 기댈 고자를 써서 후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명당은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공간 또는 뭐 마당 이렇게 명자 빼고 마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당. 음택에서는 주로 답사 다니실 때 이 마당의 개념, 명당의 개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당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죠. 그런데 이제 양택에서는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 집가가 비싼 곳일수록 마당을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내부적으로 이제 마당이 조금씩 존재하는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당이라고 하려면 앞쪽이 뭐 2층 이상부터는 앞쪽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마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실 같은 경우를 마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어야 할 마당이 이제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는 내부에도 그런 청당과 같은 마당이 필요하고요. 외부적으로도 원래는 마당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도시화되면서 땅값의 상승, 수요 증가로 인한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마당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평이라도 더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폐율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면적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당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마당이 있어야 이 빈 공간을 좀 살려야 건축물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는데, 우선 보이는 그 월세 수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또는 뭐 풍수학적으로는 마당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당이 없다면 주차를 할 수가 없겠죠.
그 주차장이 마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상가 같은 경우에 마당이 어디 있느냐? 주차장이 마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당 공간이 잘 확보될수록 상가가 잘 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뭐 그것 때문에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이 확보될수록 마당이 확보될수록 명당이 확보될수록 잘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마당이 중요합니다. 마당. 풍수 용어로는 이제 명당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하실 걸로도 생각하고요. 자, 이 마당의 구조나 형상, 또 위치,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길하다, 흉하다 해석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 해석의 기준점은 이제 8개를 활용합니다. 8개, 8개의 궤를 걸어서 8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8개의 궤로 이루어진 그 문구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천팔계, 복희가 만들어 놓은 선천팔계가 있고, 문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문왕이 만들었다고 해서 문왕팔계라고 하는 후천팔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이계, 이렇게 이계라고 써놨는데, 이 이계가 선천팔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아래 부분이, 이계가 후천팔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계가 선천팔계입니다. 선천팔계. 위아래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좀 혼란이 오긴 하네요. 그래서 선천팔계와 후천팔계를 적어놨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 이것에 대한 의미가 이 명당의 의미 해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특히 이제 명당은 사람의 그 사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개성, 또는 뭐 관운, 관운 뭐 따라오면 또 전망이겠죠. 전망. 전도, 유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가 어떠한가? 뭐 이런 것도 이 명당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는 그 시비, 다툼, 뭐 소송, 뭐 이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는 인간관계, 주로 사람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고요. 또는 그러한 사람들의 건강이나 또는 재혼에 대해서도 영향을 줍니다. 자, 거주자한테는 이제 보통은 이제 둘째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중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는 둘째 딸, 뭐 중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분하는 것은 뭐 다양한 논리 구조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명당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 이계의 상의하고 건계의 상의가 활용이 되는데 그 이계의 상의는 불화자를 뜻한 불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화를 많이 쓰고 있는데 밝을 명자, 뭐 수려하다, 화려하다 할 때 이 이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자의 아까 사유체계라든지 또는 지향점이라든지 명망이라든지 또는 전도라든지 뭐 사업 발전, 인간관계 모두 이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계는 이제 하늘을 뜻하죠. 머리를 뜻하기도 하고 뭐 수령이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대장에 해당이 되겠죠. 수령에 해당이 되고 또는 뭐 기업체에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장이 되겠죠. 또는 뭐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경영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수의 배합이 적절할 때, 또 적절하고 또 유정할 때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사업체 사장에게 유리한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관직이 있다면 관직이 높아지는데 유리하고요. 또는 자신의 명망을 드높이는 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는 집안의 운을 흥황하게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더 이제 응용이 됩니다. 응용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계와 건계, 팔계, 지옥 공부하실 때 이계상과 건계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이 명당의 의미를 풀어내는 데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가도 기본적으로는 이걸 틀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험치가 붙어서 다양한 해석이 또 나오고는 있는데 근본 원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가보면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명당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명당이라고 해서 명당 그러면 자꾸 이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앞쪽의 상황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명당, 마당의 형태에 따라서 혈자리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당이라는 두 글자가 이 혈자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로 지금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은 앞쪽에 산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산과 물의 흐름 이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차장의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도로가 있고 앞쪽에 또 밭이 있기 때문에 명당의 구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납기와 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이렇게 가서 관찰해 보면 이런 형상이 가지는 의미와 또는 이기가 가진 의미를 같이 함께 고찰했을 때 어떤 길하다, 흉하다라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당은 이제 마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마당은 앞쪽이잖아요. 이 마당을 앞쪽에 좀 만드는 경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건물들이 뒤편에 마당을 만들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 마당은 앞쪽에 있을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도로의 근접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또는 뭐 잘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있어서 자꾸 앞쪽으로 도로 쪽으로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앞쪽에 마당을 만드는 경우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건물을 앞쪽으로 끌어당겨 붙여야 장사가 잘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장사가 잘 되는 곳을 보면 이 마당의 확보가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건물 사이에 약간 건물이 들어가 있더라도 오히려 마당을 잘 확보함으로 인해서 장사가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시운을 봐야 되겠지만 그 시운이 맞아 떨어지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뭐 명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명당을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 이걸 좀 가지시면 아마 상가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넓은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넘나지 풍수에서는 이제 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명당이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당판이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명당은 수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고 풍령을 살펴보죠.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풍령은 동종이라고 하는 동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그 종자를 쓰면은 좀 큰 것이고 풍령은 좀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에 따라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 풍령은 기본적으로 그 오황쌀이라든지 오황성 있죠. 올해는 이제 서북 쪽에 오황성이 있습니다. 이 오황성이 토에 해당입니다. 오행상 토, 토가 가진 살기, 토인데 살기를 갖고 있다 해서 토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오황성 살기가 서북 쪽에 있기 때문에 특히 문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 문에 이 풍령을 달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과, 소리가 작으면 하나 더 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풍령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오황쌀 제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 지리사나 명리사 등에 의해서 이 풍령은 뭐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화살의 의미뿐만 아니라 삿된 것을 피하는 데도 그 소리 파장으로 인해서 소리 파장이 나쁜 기운을 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평안을 가져오는 작용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또는 뭐 심하게는 또 뭐 초제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치와 방위가 잘 맞았을 때 얘기겠죠. 그럴 경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토살 제거하는데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쪽에 치중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안에 아무데나 문에 풍령을 달아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문에 풍령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상가를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상가를 보니까 점괘에서 안 좋은 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동쪽에 문에 안 좋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풍령이 달려 있었는데요. 이런 그 사소한 물품이라도 나비 효과처럼 어떤 그 장사하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어찌됐든 그 상가는 동쪽에 풍령을 달아두는 구조였는데 매우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런 것입니다. 아무데나 달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황쌀이라든지 이윽토성이라든지 이런 토쌀을 화해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의 팔자에 따라서 이걸 그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도 사용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풍령을 걸어서 방위를 활용하겠죠. 방위가 안 맞으면 그만큼 문제가 생깁니다. 풍령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드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꼭 설명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림을 소홀히 하는데 이런 구조 다 풍령입니다. 이게 재질도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제 금속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속. 동으로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뭐 다른 걸로도 만들 수는 있겠죠. 목질로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화학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뭘 이렇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이게 뭐 플라스틱, 뭐 유리 같습니다. 유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서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 방위에 따라서 동지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목지를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하시고요. 방위에 따라서 재질이 어떤 걸로 줄을 삼아서 할 것인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금속재 또는 뭐 동재 뭐 이런 걸 주로 많이 사용하죠. 참고로 토살을 강조했으니까 이 토살 제어에는 금속 재질이 좋습니다. 금속 재질. 금속 재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쨌든 오황성은 서북쪽이고 이윽토성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는데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는 이제 색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령의 색상도 해당 방에 유리한 쪽으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마지막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서 의미부여하고 있는 쓰여지고 있는 뭐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또 처음 듣는 내용도 있어서 생소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하시는 것은 그 방이나 또는 뭐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설치하는 장소,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어울리게 조절을 해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는요.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마치니까 조금 섭섭하긴 한데 어찌됐든 긴 장정이 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 형가 풍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용, 수리학이라든지 수리풍수라든지 수리사조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